여러분 안녕하세요. 스타트업 TV입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조금 특이한 화면에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영상 촬영하는 장비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당분간 부득이하게 온라인 회상회의 프로그램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좀 여러분들에게 오늘 중요한 자금들이 나와가지고 꼭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좀 설명 자료 같은 걸 만들어 드리고 싶었는데 지금 최대한 한번 설명드려보자 할게요. 이번에 소상공인 신규자금 금융지원 방안이 나왔습니다. 소상공인 신규자금 금융지원 방안이 나왔는데 간단하게 요약해서 얘기하면 9월부터 그리고 금년 9월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10조 원을 정부에서 소상공인에게 지급하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법적 소상공인 그리고 좀 코로나 자금 때 자금 지원을 받았는데 부족한 분들 다양한 소상공인 분들에게 10조 원의 자금을 빠르게 공급해서 경기를 활성화하겠다는 게 주요 골자이고 다만 10조 원을 그냥 뿌리는 게 아니라 다양한 경우와 상향에 맞게 나눠서 뿌리기 때문에 한번 내용을 상세하게 봤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제 시작이 됐고요. 그리고 아직 준비가 되고 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입장에서 오늘 이 영상에서 하셔야 될 것은 이러이러한 자금들이 있으면 나는 어떤 자금을 받을 수 있는지를 한번 확인하셔야 되고 그리고 내가 이 자금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된다면 이 자금은 내년 상반기까지 10조 원을 빠르게 지급하는 자금이기 때문에 빠르게 자금을 지원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준비가 되셨을 때 빨리 지원해서 받으시는 걸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소상공인에게 10조 원을 주는 자금을 여러분들에게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언제 10조 원을 왜 갑자기 공급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추진 계획이 먼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동안의 상황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왜 10조 원을 우리가 준비하게 되었냐 정부에서 그거에 대한 내용인 것 같고요. 본론은 이거죠. 왜 그러면 우리가 10조 원을 내년 상반기까지 어떻게 뿌리겠다, 어떻게 자금을 공급하겠다 그 내용이 요게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아직 준비가 덜리기 때문에 향후에 이제 자금을 신청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신청하면 된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사업 명칭은 소상공인 더드림 패키지라고 해서 지금 아주 완전히 확정된 게 아니라 대부분 확정된 상황으로 지금 이제 여러분들에게 먼저 공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공개가 되자마자 영상을 찍었는데 여기 좀 저희 내부 프로그램 문제로 제때 못 나갔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소상공인이 참 많은데요. 지금 누가 봐도 소상공인 폐업률이 늘어나고 있죠. 저희가 금년 상반기에 영상과 이런 칼럼으로도 말씀드렸지만 소상공인이 13% 대출 상환을 13%를 못하고 있다는 것은 역대 최악의 지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많은 소상공인들이 거의 폐업을 하고 있고 많은 경제적 어려움에 빠져지고 있죠. 그래서 경기가 좋아진다고 하더라도 이런 어려움은 당분간 계속될 걸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위한 이런 대책이 지금 필요하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금융권 대출이라도 받아서 이렇게 그냥 회사를 계속 끝까지 유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금융권 대출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소득이 더 낮아지는 문제가 포함이 되고 그리고 원리금 균등 상환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더욱더 힘들어지고 있다. 그런 내용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저금리 대출을 안정적으로 공급함을 통해서 기업들이 좀 더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야 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정부에서는 코로나 위기 대응을 통해서 여러 가지 자금 지원을 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자금 지원이 생각보다 부족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저희도 예전에 몇 년 전부터 영상으로 말씀드렸지만 선진국들에서는 이런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 그냥 자금을 줬습니다. 그 손실을 보전하라고. 근데 우리나라만 대출로 지원을 했고 그 대출 금액도 그렇게 크지가 않았죠. 그리고 코로나 지원금도 1,000만 원 정도로 그 금액이 크지가 않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문제가 있었는데 그래서 여기 정부에서 그래서 나온 게 나중에 코로나 피해 지원을 했다. 근데 코로나 피해 지원의 대표적인 사업이 죄송합니다. 코로나 피해 그런 대표적인 가금이 새 출발 자금 같은 거였죠. 새 출발 자금의 대표적인 내용은
이제 폐업하는 사람, 그리고 대출을 못 갚은 사람, 아주 이제 거의 뭐 그 회생이 어려울 정도로 어려운 분들만 지원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각지대가 생겼어요. 어떤 사각지대냐면 여기 밑에 표현한 대로 성실상환자에게 사각지대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빚을 못 갚으면 우리가 이제 새출발 기금 등의 도움을 줬지만 빚을 어떻게든 갚은 분들한테는 도움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난리가 났었죠. 왜냐하면 일부러 신용등급을 떨어뜨리고 일부러 대출을 연체시켜서 새출발기금을 받는 그런 노하우들이 인터넷에 횡행돼서 돌아다니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라도 안 받으면 기업을 유지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 정말 되게 그런 우픈 현실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성실하게 상환한 분들에게도 메리트 있는 자금을 지원해야 된다라는 내용을 볼 수가 있겠고, 둘째로 매출 증가세가 뚜렷하고 성장성이 높은 기업도 지원하겠다. 이 두 가지가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즉, 여러분이 소상공인인데 현재 경영이 어려워요. 여타의 이유든 간에 경영이 어렵습니다. 그러면 경영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어려운 기업에게 자금을 주겠다라는 게 이 두 번째 내용입니다. 성실상환자에게 자금을 지원하겠다. 그리고 세 번째는 매출이 증가하고 있어서 잘 나가는 기업들에게도 돈을 더 주겠다. 잘 나가는 기업들에게도 별도의 자금을 마련해서 자금을 공급해서 더 잘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매우 어려운 거의 폐업 직전이 그런 뭐 대출도 연체되고 그런 분들은 새출발 기금으로 지원을 했었으니까 어, 열심히 갚고 아직 어렵지만 열심히 상환해서 아직 대출 연체라던가 그런 위기까지는 안 겪은 그런 애로 기업들에게 자금을 주고, 또는 소상공인이라서 딱히 애로가 있는 건 아니지만 자금을 받았을 때 더 성장할 수 있는 기업들에게도 추가적인 자금을 줘서 오히려 성장할 수 있는 기회로 삼겠다라는 게 이번 자금이 지원이 이제 핵심 골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용 자체가 소상공인 신규 자금 금융 지원 방안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금리는 낮추고 한도는 높였다. 그리고 10조 원의 자금을 공급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부에서 소상공인 더드림 패키지라는 용어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소상공인 더드림 패키지는 세 가지 트랙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창업 지원, 그래서 7년 미만 창업 기업에게 2조 원 정도를 기업은행에서 지원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성장 지원. 성장 지원이란 말이 아까 좀 더 설명을 드렸지만 지금도 잘 나가고 있는 기업에게 자금을 더 부어가지고 더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성장 지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영애로 해소. 이거는 반대로 어려운 기업들에게 자금을 빠르게 공급해서 어려운 기업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자금을 지원해 준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창업 지원, 성장 지원, 경영애로 지원 이렇게 세 가지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또한 여기 있는 외에도 은행별로도 소상공인 지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지금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정책금융기관을 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 두 군데를 이제 중심으로 해서 10조 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한다. 그리고 성실하게 채무를 상환 중이라는 것은 대출 연체라던가 세금 체납이 거의 없이 어떻게든 갚은 분들을 의미하고 이금융권을 썼든 좀 더 안 좋은 조건을 썼든 그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문제 삼지 않겠다는 거죠. 그래서 최고 수준의 우대를 제공하겠다. 그래서 기존의 연체 이력이 없이 정상 상환 중인 분들을 대상으로 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좋은 자금을 지원을 해서 성장하는 기업들은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창업하는 기업에게도 자금을 좀 더 주고 애로가 있는 분들도 자금을 지원하겠다, 뭐 이런 내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책금융은 10조 원이고요. 5대 시중은행의 또 다른 이전 연계 지원을 통해서 100조 이상으로 공급하겠다는 게 주요 골자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소상공인 더드림 패키지 10조 원은 특별하게 공급되는 자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볼 수 있어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그래서 핵심은 성실상한 소상공인입니다. 그래서 대출을 잘 갖고 계신 분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금리랑 보증료를 우대해서 좀 더 이제 금융 비용을 낮춰준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대출 한도를 올려주고 한도를 완화해 줍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매출액이 보통 30% 정도의 대출을 해줬다. 이건 뭐냐면 매출액이 1억이면
3천만 원을 대출해 준다고 본다면 이번에는 1억을 대출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출액 그대로 지원해 주겠다 뭐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한도를 올려주고 금리를 낮춰줬으니까 이런 좋은 자금이 없겠죠. 보통 한도가 올라가면 금리가 올라가거든요. 회사가 올라가서. 거기는 특별 자금이기 때문에 금리랑 보증료는 최소한으로 시키고 한도를 최대한으로 올려주는 거니 가능하면 여러분이 받으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트랙은 3개입니다. 창업한 기업들, 그리고 성장하고 있는 기업들, 그리고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기업들, 요 3군데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더 창업 특별 지원 해가지고 이제 기업은행인데요. 창업 7년 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시설자금, 운전자금으로 뭐 지원하겠다. 그래서 시설자금을 90%까지 지원한다. 이자를 확 낮춰주겠다. 막 이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운전자금도 뭐 추가로 주겠다. 그런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핵심적인 내용은 이 표를 보시면 됩니다. 창업 지원은 정확하게 얘기로 하면 창업 설비 투자 특별 지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최초로 자기 사무실을 마련하는 기업이라든지 아니면 공장을 설립하고자 하는 기업에게 시설담보대출을 90%까지 지급을 하고요. 그리고 나중에 부족한 운전자금이 있을 겁니다. 운전자금을 또한 여기서 또 추가적으로 지원하겠다. 이 내용이 기본적으로 핵심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 다음에 성장자금 같은 경우는 아까처럼 가치성장 대출이라 그래서 디지털 전환이나 사회적 기업 등등 좀 더 성장하고 있는 기업들에게 최대 30억, 그리고 스케일업 부분은 기업은행에서 하는데요. 매출 고용 증가, 신규 수출 등 외형 확장이라는 부분이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외형 확장이라고 하는 거는 그 회사가 외형적으로 보이는 수치죠. 그러니까 어떤 회사가 갑자기 매출이 1억에서 10억으로 늘었어요. 매출이 1억에서 10억으로 늘었다라고 하면은 외형적으로는 10배 성장했다고 얘기를 하죠. 근데 이럴 수가 있습니다. 매출이 10억인데 매출이 1억인데 이익이 5천만 원인 경우가 있고 매출이 10억인데도 이익이 한 푼도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매출이 1억이고 이익이 5천만 원 남는 기업이 훨씬 더 좋은 기업입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서 외형 성장을 지원하겠다는 거는 1억에 5천만 원보다 10억의 이익이 없는 회사도 우린 지원하겠다. 즉 외형이 뛰어난 회사라면 요 스케일업에 해당해서 지원한다. 약간 좀 제가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극단적인 예시를 들었지만 외형 확장이라는 건 이런 느낌이 나는 거죠. 그래서 직원이 늘어나거나 매출이 늘어나거나 수출이 늘어나고 있는 이런 기업에게 최대 1억 원의 자금을 지원하겠다는 게 이 스케일업 자금입니다. 그리고 스텝업 보증 같은 경우는 매출이 고용이 증가하는 기업들에게 좀 더 높은 기업을 자금을 지원하는데요. 이 스텝업은 신용보증기금의 자금입니다. 특징이 있는데 이 밑에 내용 한번 보시면 성장하는 기업들을 위한 자금이 요 3가지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기업은행이 가치 성장은 1.5조 원, 스케일업은 1조 원, 신용보증기금의 스텝업은 뭐 1조 원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죠. 근데 이제 중요한 경우를 보면은 여기서 나중에 요 심사 기준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꼭 중요하게 보셔야 돼요. 저희가 이제 요 자료를 여러분이 링크로도 같이 남겨드리도록 할 테니까 꼭 다운 받으셔가지고 확인을 한번 해보세요. 운전자금 같은 경우는 원래 신용보증기금 같은 경우는 매출이 6분의 1 정도, 즉 한 15% 정도라고 보면 될 거예요. 그래서 1억 매출이 나면 한 15% 정도는 운전자금으로 대출을 지원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4분의 1 우대라는 것은 25%까지 지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출이 1억이면 과거에는 한 1,500 정도 대출해 줬는데 이번에는 2,500까지 지원하겠다. 그럼 매출이 10억이면 2억 5천까지 지원이 되겠구나. 이런 느낌으로 여러분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소상공인 더드림 패키지 요 성장 분야 같은 경우는 외형 확장세 아니면 디지털 전환이나 수출 혁신 기술 등 아니면은 앞으로도 이렇게 성장 가능성이 매출이 성장 가능성이 있는 기업들 이런 조건에 맞는 기업들이 있다면 자금을 지원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이렇게 매출이 성장하는 기업보다는 그냥 어려운 회사분들이 있을 거예요. 어려운 소상공인. 그걸 우리는 경영 애로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어려운 기업들을 지원하는 게 이제 경영 애로고 경영 애로 기업에 대해서 특별 지원을 하겠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신용보증기금에서는 특례보증, 기업은행에서는 위기지원대출이라고 해서 2.5조 원은 항시 공급을 합니다. 내년도 상반기까지.
된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 여러분들이 가능하면 내가 기업이 어렵지만 이번에 자금 지원을 꼭 받고 싶다라고 할 때는 요 경영 애로 쪽을 중심으로 보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전통시장이나 골목 상권에 있는 기업 중에서 자금이 어렵다는 분들도 여기서 이걸 받아보실 필요가 있어요. 여기서 한 가지 좀 여러분에게 좀 말씀드릴 거는, 내가 만약에 소상공인 대출을 받고 있다고 하더라도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대출하고 이 대출은 다르다고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업은행하고 신용보증기금이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대출하고 똑같진 않거든요. 말 그대로 특별한 대출이기 때문에 별도로 보는 게 맞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애로 상황의 경영 애로에 해당되는 대출이 섹션은 크게 이제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민생회복 특례보증은 1.5조 원. 그러니까 여기 대상을 보시면 매출이나 고용이 감소해도 지원을 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매출이나 고용이 감소해도 지원을 하는 거니까, 일반적인 경우는 매출이나 고용이 감소하면 지원이 안 되잖아요. 여기는 지원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근데 민생회복 특례대출 보증 같은 경우는 신용보증기금에서 지원을 하는데요. 여기 같은 경우는 심사 기준이 달라요. 자금은 5억까지 지원해서 매우 좋습니다. 그런데 심사 기준이 매출액이 25%까지입니다. 4분의 1 우대라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매출을 10억을 하고 있으면 10억이 25%니까 2억 5천 대출을 받는다는 것이고, 여러분 회사가 매출을 20억을 해야 5억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여러분의 매출에다가 25% 정도를 곱해주면 요 자금이 해당된다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위기 극복 지원 대출은 뭐냐라고 말씀드리면, 여기는 공급 기관이 달라요. 기업은행에서 자금을 주고요. 1조 원의 자금을 줍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운전 자금은 최대 1억 원입니다. 그래서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사업 용도로 쓸 수 있는 운전 자금은 최대 1억 원입니다. 그리고 운전 자금의 경우는 매출이 100%까지 우대를 합니다. 즉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의 회사가 매출을 5천만 원을 했습니다. 그러면 매출이 100%는 5천만 원이죠. 그럼 여러분의 회사는 5천만 원 대출이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의 회사가 5천만 원인데 요 민생회복 특례보증으로 가게 되면 심사 기준이 매출액이 25%니까 5천만 원에 4분의 1을 곱하면 1250만 원 정도가 되죠. 그래서 1250만 원이 여기선 대출을 받는 거고, 여기서는 매출이 5천이니까 5천을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즉 민생회복 특례보증 같은 경우는 좀 어느 정도 규모가 있고 매출이 있는 소상공인에게 좀 더 유리하고요. 위기대출 지원대출은 매출이 100%까지를 지원을 하니까 운전자금 1억 원이 꼭 필요한 그런 기업들에겐 도움이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에 계신 분들, 골목상권이나 이런 쪽에 계신 분들은 골목사건 활력대출을 통해서 5천만 원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이 골목사건 활력대출의 대상자는 프랜차이즈도 포함이 되고 디지털 온누리 가맹점 상품점도 포함이 되니까, 온누리 상품권 가맹점 가입은 생각보다 많이 어려운 건 아닐 거거든요. 그래서 온누리 상품권 가입하시거나 아니면 여러분이 프랜차이즈라면 요 5천만 원 신청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찌됐거나 이 경영애로 자금은 26년 상반기까지 한시 공급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가 어떤 자금을 받는지 유리하다고 판단이 되면 빠르게 알아보셔야 되겠습니다. 이 외에도 나머지 5대 금융권을 통해서 이제 나중에 추가적으로 다른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인소상공인 1억, 개인사업자 5천 등을 통해 가지고 자금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지금 따로 또 준비를 하겠다라는 내용이 존재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특별 지원 자금 공급에서는 여러분들이 특별하다는 것은 기존의 관례를 없고 기존의 관례상으로는 원래 안 나오는 자금인데 특별히 나온다고 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이 자금을 신청을 하시길 바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업 설비 특별지원금은 여기 지금 이제 시작을 했고요. 신용보증기금이 민생회복 여기 25% 매출액이 지원해 준 것도 시작을 했습니다. 나머지 사업들도 이번 달 아니면 다음 달에 대부분 시작을 하니까요. 여러분 가능하면 미리 빨리 준비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소상공인 더드림 패키지가 가장 크고 나머지 시중은행 우대 프로그램도 여러분이 생각해 볼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좀 의견 드릴 때는 소상공인 더드림 패키지 먼저 한번 해보시고, 혹시 조금 내가 잘 안 될 것 같다라던가 아니면 그냥 같이 알아보셔도 돼요.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소상공인 더드림 해보고 안 되면 시중은행 간다 이렇게 해도 되고,
소상공인 더드림하고 시중은행을 같이 넣었다가 둘 중에 하나만 되라라고 해서 넣어도 됩니다. 다만 이제 시중은행 지원은 약간 금액이 조금 작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근데 어찌됐든 간에 개인 5천 1억 정도 필요하신 분들은 어떤 자금이든 간에 여러분들이 신청해서 빠르게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요 계획에서 아쉬운 거는 이 자금에 대한 것들이 무조건 100% 나오는 건 아니고 은행이나 이런 쪽에 내부 심사 기준 같은 게 조금 더 필요한데 지금은 빠르게 공급하겠다는 이 계획이 나와 있지 실질적으로는 우선적으로 지원을 하겠다는 거지 무조건 자금을 주는 그런 보조금이나 지원금은 아니라는 거는 꼭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웬만하면 주겠다라고 이렇게 보셔야 되고 무조건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혹시 제 영상을 듣고 신청만 하면 무조건 돈 나오는구나 이런 오해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하지만 일반적으로 매출이나 고용이 감소하고 대단히 이제 어려운 기업들에게는 아예 대출 심사를 해도 대출이 안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런 상황에서는 대출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애초에 경영이 어려운 기업들을 주라고 만들어 놨기 때문에 다만 아까처럼 아까 5대 은행이라고 얘기했지만 어떤 은행은 되고 어떤 은행은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용보증기금이 되고 딴 데가 안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런 복합적인 상황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입장에서 가장 우선순위가 높고 좋은 자금이라 생각하는 거를 먼저 신청을 하고 그리고 안 되면 빨리 다음 자금들을 신청하는 그런 형태로 가야 여러분들에게 좀 유리할 수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꼭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부적인 내용들, 소상공인 더드림 패키지에 대한 대략적인 내용 외로 이제 세부적인 내용들이 나옵니다. 아까처럼 창업 설비 투자 지원은 말 그대로 설비 투자, 그래서 부동산이라던가 공장, 설비 등을 지원하는 자금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시설 자금이 대부분 차지합니다. 1.8조고요. 근데 기업이 운전 자금은 생각보다 적어요. 2천억 정도만 지원을 합니다. 그런 느낌을 한번 보시면 되겠고 창업 7년 이내 기업이 주요 해당 사항이 됩니다. 그리고 성장 지원은 현재로도 나쁘지 않지만 앞으로도 더 성장할 것 같은 기업이었죠. 그래서 디지털 전환, 그래서 디지털 분야를 뭔가 좀 하는 기업들, 수출이나 혁신, 기술도 포함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에게는 좀 더 자금을 주고 한도도 30억 정도 수준으로 확 올려버렸죠. 그래서 소상공인도 앞으로 유망한 그런 전도 유망한 소상공인에게 자금을 팍팍 지원하겠다는 게 그런 의미가 있고요. 소상공인 스케일업 확장은 외형이 확장하고 있다면 우리는 1억을 주겠습니다라는 내용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례로 온라인 쇼핑몰로 팔고 있는데 갑자기 주문이 급증했다. 그러면 1억 원을 그냥 1.5% 금리를 무대에서 주겠다. 이런 내용으로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같은 개념이 소상공인 스텝업 보증은 신용보증기금에서 3억 한도로 자금을 주겠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기업들, 원래는 안 되는 분들이 이번에 되게끔 만드는 자금이 경영회로 보증이라고 있었죠. 경영회로 쪽. 그래서 경영회로 쪽에서 신용보증기금이 소상공인 민생회복 특례보증 같은 경우는 여기서는 매출이나 고용이 감소해야 지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매출이나 고용이 증가하는 거는 앞서 얘기했던 성장 쪽 대출이고요. 매출이나 경영이 감소하는 분들은 이쪽으로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운전자금 5억 원 정도까지 해서 지원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매출액이 25% 정도를 기본적으로는 지원한다라고 봅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상황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실은 이런 부분들이 큰 가이드지 무조건 이렇게 된다라고 볼 수도 없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은 금융기관이 원래 100% 공개를 안 하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한번 가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업은행에서 이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최대 1억 원 자금을 이렇게 지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요게 이제 소상공인 위기 극복 지원 대출이고요. 골목상권 소상공인 대출도 역시 5천만 원까지 자금을 지원하고 프랜차이즈 또는 디지털 온누리 상품권 가맹점 이런 분들에게 지원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런 내용들 여러분들이 좀 더 보시면서 이번에 소상공인 더드림 패키지는 이 10조 원을 어려운 소상공인들이 빨리 살아날 수 있도록 자금을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요 마지막에 나와 있는 이 리스트들을 여러분이 참고로 해가지고 여러분이 가능성이 있다면 빠르게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 전화문의,
이런 내용들이 다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빠르게 상담을 받아서 이번에 그 자금이 이렇게 풀릴 때 받으셔야 되겠죠? 네. 자금이라는 게 참 그런 것 같아요. 한번 막히면 아무리 난리를 쳐도 막히고요. 그게 제 생각에 금년도 상반기였던 것 같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에는 탄핵 이슈도 있었고 정권도 어려웠고 원래 예산도 깎았고 그래서 경기가 너무 어렵고 불확실한 한 해였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자금이 많이 막혀 있었는데 하반기에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 어려운 기업들에게 자금이 공급되는 좋은 기회가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능하면 힘들고 어려워서 어렵지만 어려운 기업을 아예 대상으로 주는 자금도 있고 또 잘 되는 기업을 더 잘 되게 해주는 자금도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한번 신청해 보시도록 바라겠습니다. 저희도 주의 깊게 관심을 갖고요. 여기랑 또 관련된 저희가 커뮤니티 게시판도 운영하고 또 댓글 문의 같은 것도 남겨드리고 하니까요. 같이 자금을 받으시는 분들끼리 저희가 정보도 같이 공유하면서 잘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